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회 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지현 멘토입니다. 3월 개편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좀 찾아뵙고 있습니다. 좀 빠른 시간이죠. 바로 오후 2시 30분부터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전화, 문자, 상담 많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의 상승세 무섭습니다. 그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악재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즉 이상한 장의 형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강연에서도 그런 얘기는 드렸습니다. 향후 2년까지는 크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장이다.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성장세에 있는 장일 것임을 예견해 드렸는데, 오늘 급격한 상승세 34포인트 오랜만에 보는 진짜 급등세의 모습입니다. 자, 정지현 멘토님, 얘기 한마디 해주시죠. 네. 시장은 2022포인트대 거래가 되고 있네요. 1.75% 정도 상승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 4천억이 넘는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선물 또한 1조 4천억 가까이 매수 기조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가 또다시 목표가를 상향한다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는데, 150만원대 안착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일단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이 지수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 이 부분들을 조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부분들은 증권 섹터들이 좀 상당히 강한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FOMC 회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기 지표가 이렇게 썩 좋지가 않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늦추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기대감이 좀 선반영을 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체적으로 종목군들, 업종별로 흐름들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면서 종목별로 수익률 게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함께하는 거는 단기적인 그런 흐름들이 좀 괜찮은 그런 상황들이지만, 일단은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차익 관점에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시장은 정고점을 좀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 여전히 좀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 좀 생각을 하시고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코스피의 급격한 상승세와 더불어서 조금 약한 건전한 조정이 좀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이렇게 좋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풍부하다면 이 코스닥에서의 차익 실현 없이 그대로 코스피로 타면 되겠는데요. 결과적으로 거래대금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코스피 쪽으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기관들이 어쩔 수 없이 코스닥을 좀 매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시장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낙관적 관점을 유지하시되, 자,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 조정이 들어올 수 있으니 그 점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게 참고가 됐더라면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더 현명한 장을 좀 대처하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종목군은요, 굳이 여기서 교체 매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결국은 제대로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그 시점은 모르지만, 성장성이 있는 종목은 언제든지 그 시작점을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이 된다는 것이죠. 그 시세 분출까지를 노리는 얘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정지현 멘토님 잘 하는 얘기인데, 조정은 길고, 즉 횡보는 길고 시세는 짧다라는 얘기. 즉 이 말을 바꾸어서 표현하자면요, 화무는 11홍입니다. 결과적으로 붉은 꽃이 피는 기간은 딱 10일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기쁨을 기쁨을 주는 순간 잠깐이죠. 그 순간까지를 보기 위해서 기나긴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즉 그렇지 않고서는 크게 수익을 낼 수 없는 장, 그런 것이 바로
증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이 들고 가도 될 종목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빠르게 판단 도와드릴게요. 전화번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듀를 매수를 하셨네요. 63,000원. 비중은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크레듀를 좀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좀 탈피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금일권역은 뭐 51,800원, 강보학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매수 단가는 63,000원 정도의 매수를 좀 하셨습니다. 일단 크레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지배구조에 대한 이런 얘기들로 한 차례 이슈가 좀 되는 그런 모습이었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가격 조정 크게 받고 난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을 보시게 되면 실적이 썩 나쁘거나 하지는 않아요. 지금 이 2014년도 같은 경우도 2013년 대비해서 뭐 거의 90% 가까이 성장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고요.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죠. 50% 이상 성장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결국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크레딧 같은 경우는 삼성에 대한 어느 정도 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도맡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리기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지금 매수가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뭐 추가 매수를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뭐 지금 자리대에서 충분히 추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조금 더 늘려보셔가지고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62,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JB 어뮤즈먼트를 상담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3088님, 5,400원에 비중 50%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JB 어뮤즈먼트가요, 카지노 사업적으로 완전 사업 방향을 틀었습니다. 전환을 했는데, 지금 제주도에 있는 신라호텔 카지노에 대한 수익성, 이런 것들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들어간 가격대가 바로 2,000원, 2,000원이 아니죠. 3,500원대 정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8,000원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왔다가 밀려 내려오는 건데, 굳이 이거를 JB 어뮤즈먼트 그때 한참 3,000 몇백 원대 말씀드릴 때 못 들어가셨다면 굳이 이 구간에서 따라가실 이유는 없습니다. 충분한 조정이 아직 그러니까 물량에 대한 조절이죠. 그게 충분히 좀 덜 들어왔다고 보여지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다시금 8,000원대 이상을 맛볼 수 있는 종목인데, 이제 어디까지 눌렸다가 올라갈지를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차트상으로 보면 일단은 4,100원까지 밀고 내려온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어떤 이거 뭐 잘못된 흐름이다 볼 수 없을 정도의 종목입니다. 결과적으로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그 많이 올랐다고 지금 그 조정이 들어오는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더 보셔야 되거나, 안 그러면 빠르게 차익 실현하셔서 나중에 다시 보시는 그런 전략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자 쪽을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술적 반등이라도 빠른 시간 안에 5,400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을 주게 되면 일단은 작은 수익이나마 챙겨 놓으시고, 그 다음 구간, 즉 5,000원을 무너뜨리는 구간, 즉 4,8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잡아 들어가는 전략이 옳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니까요. 그 점 꼭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멘토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하도 안 올라가서 좀 여쭤보시려고요. 네, 어떤 종목을 갖고 계세요? 금호산업요. 금호산업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30%. 네. 22,500원. 30%에 22,500원이요? 네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좋다 해서 한번 해봤어요. 네?
아, 좋다 해서 해봤다고. 좋다고 해서 매수를 한번 해보셨어요. 네네. 일단 금호산업 같은 경우는 뭐 지배구조 뭐 이런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좀 알고 계시죠? 잘 모르는데, 그게. 네, 일단 뭐 금호 그룹 자체가 쪼개지느냐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경영권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네. 거기에 또 이제 자본 확충도 진행을 하고 유상증자도 단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일단 금호그룹 자체적으로만 보게 되면 2013년도에 이제 흑자로 좀 전환이 됐는데 네네. 2014년도는 2013년도 대비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22,5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 추가적으로 움직일 그럴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 네. 저는 그냥 짧게 단기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얼마에 팔면 좋겠습니까? 일단 지금 한 25,000원 정도 때까지는 보이거든요. 25,000원이요? 네, 25,000원 정도 때까지는 좀 보이긴 하는데 네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건설주들도 좀 상당히 강하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금호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거든요. 네네.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건설 섹터들이 뭐 9% 뭐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종목군들 GS 같은 경우는 7%대 상승을 좀 보여주는데 네네. 그냥 금호산업 같은 경우는 조금 상승폭이 좀 적은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네네. 일단 매수가 위로 올라가서 단기적으로 한 25,000원 정도 좀 보시고 네네. 그 정도에서는 조금씩 차익을 해 나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만약 종목 감사합니다. 교체를 하겠다라면 금호산업보단 차라리 좀 대림산업 같은 게 좀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건설 섹터 중에. 네네.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그 다음 카카오인데요. 예. 145,400원에 비중 50%예요. 145,400원에 50%? 예. 근데 이게 바닥 같은데 계속 또 떨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회복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하려면? 계속 여기 이 프로그램에서 얘기 드렸는데 다음 카카오가 지금 안 올라온 이유는 예. 결과적으로 이쪽이 핀테크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듯이 카카오까지 합병해놓고 그 이후부터 후속타가 없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들이 지금 뭔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빠진 거고, 지금, 이제 빠질 만큼은 거의 다 빠졌어요. 예. 사실상. 근데 여기서 뭐, 살짝 조금 더 밀고 내려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밀고 내려왔다가 올라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다음이 카카오톡하고 합병을 했다는 것은 그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뭔가를 또 다른 핀테크 산업 쪽의 어떤 부분들을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계획이 조금 늦어졌다고 해서 이게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는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금 굳이 뭐 손절하실 자리대도 아니고요. 예. 그렇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어차피 봐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가격대 자리가 크게 나쁘지 않으니 비중이 많으시네요. 그죠? 50%라서 더 추가적으로 매수하기는 힘드시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중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라는 얘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회복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기간이? 기간은 저희도 정확하게 잘 말해요. 막 그 기간까지 저희가 그 대략이라도 그 기간의 개념을 알 수 있으면요. 예. 저희가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 시기에 딱 맞는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겠지요. 저희도 그런 이제 기간적 개념은 모르지만 성장성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면 올라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핀테크 산업과 관련해서 몇 번 강의를 좀 드렸어요. 수익을 말하다 시간을 통해서. 네. 전자결제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100%가 나온 등 핀테크 관련주들이 대다수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카카오도 본격적으로 핀테크 산업의 어떤 부분들을 비치기만 해도 이 저점은 금방 회복을 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무너져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그 근거 하에서 드린 얘기입니다. 네. 예. 그들이 일단은 핀테크 산업 쪽에 명확한, 뭐 어떤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야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 거고,
그 불확실성이 제거가 돼야만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회사 측에서 예.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좀 발표해주면 좋은데 그런 거 전혀 말도 없고 가만히. 근데 회사가요, 사실 주가에 신경 쓰는 건 좋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래요? 예. 회사가 주가를 너무 방어하면, 예. 어떤 시장의 자율적 그 경쟁, 그 다음에 자정작용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이 자정적 작용이라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장의 어떤 부분들을 무시하고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주가에만 신경 쓴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제품 쪽에서는 좋지 않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음이 적극적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호재일 가능성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예. 원래는 빠졌다가 그 충분한 매직 구간을 주고 올라가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바닥 저점을 찍었는데도 더 빠지니까 그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 크게 더 안 빠졌는데요. 바닥 저점이라고 보이는 곳이 여기인데 그래요? 12만 원이에요. 여기서 1,500, 1,400원 빠졌는데요. 그래요. 그게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1,400원 때문에 불안하세요? 거기서 더 빠지면 더 내려갈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산업이라는 게 이게 주식시장 결국은 확신인데 예. 다음 카카오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럼 들고 가시면 되죠. 예. 그럼 무너진다고 해서 지금 그럼 손절하실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죠? 그럼 들고 가시면 되는 얘기잖아요. 예. 그 결론은 이미 답은 다 내셨으면서 그게 왜 불안하세요? 답이 내려졌으면. 단기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예를 들어서 단기로 대응하면은 단기로 대응한다는 건 결국은 그날의 고점에서 팔고 그날의 저점에서 잡는다는 얘기인데 그걸 아시면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걸 알면. 예. 그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장기적 성장성을 지니고 있다라면 어차피 지금 물려있고 손절할 거 아니라면 중기적으로 지고 가야 될 거 결론 다 썼습니다. 그럼 들고 가시면 돼요. 그게 정답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삼성전기요. 삼성전기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비중은 50%고요. 네. 매수가는 63,900원. 63,900원이요. 네. 올해 초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네. 어느 날 많이 빠지기에 네네. 그날 종가에 매수했어요. 그날 종가에? 8일날, 네. 일단은 지금 수익이 많이 나고 계세요. 네. 그죠? 20%가 넘게 거의 거의 뭐, 한 25% 정도 수익 중이신데, 지금 갤럭시 모멘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갤럭시 S6가 예상 외로 일단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좀 좋게 하고 있죠.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 이게 주가가 너무 과열권에 좀 진입을 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부분에서 일단 절반 정도 좀 챙겨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럴까요? 네, 절반 정도는 좀 챙겨주시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네, 일단은 좀 절반 정도 챙겨주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네. 네, 지금 8만원짜리 때 한 82,000원 정도 때까지도 보이긴 하는데, 네. 지금 거의 이제 8만원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절반 좀 챙겨주시고요.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이용해서 매수를 하거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너무 많이 올라서 좋긴 한데, 네네. 네, 지금 빨리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정도에 좀 절반 정도 챙겨주세요. 네네.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문자 상담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SBS 미디어 홀딩스인데요. 매수가가 5,010원에 비중이 30%네요. 일단 수익이 좀 났어요. 그런데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디어 관련법이 지금 광고 종량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분명하게 SBS 미디어 홀딩스나 SBS 컨텐츠 허브나 이쪽에 방송 쪽과 관련된 쪽에서
분명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고요. 지금 그렇게 이 미디어 홀딩스나 방송 관련주들이 크게 악재가 될 만한 내용들이 없습니다. 디지털 콘텐츠화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이게 저항대가 하나는 있어요. 5,300원의 저항대가 있는데 이 저항대에서 비중을 살짝 줄여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고요. 아니면 이 저항대가 강하게 돌파가 생각이 된다면 이거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서 6,800원까지도 한번 노려봐야 되는 종목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꼭 좀 그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들 뭐 지금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얘기들 아직도 시끄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안 갈 수가 없는 쪽이죠. 미디어 쪽도 분명히 어떤 이제 개편이 되고 있고, 디지털 콘텐츠화 되면서 미디어 쪽에 클라우드 시스템까지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라도, 조금 더, 중기적 관점을 좀 유지해보고 가시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니까요. 꼭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한 종목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을 매수하셨네요. 20만 8천원짜리대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은 50%를 매수하셨네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를 좀 보면 지금 많이 올랐어요. 일단 많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다시 소폭 좀 조정을 받고 재차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유가가 하락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밀리기 시작했는데, 최근은 유가가 밀리더라도 주가는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결국은 이제 유가 하락이 일단 호재로 좀 작용한다라고 인식이 좀 바뀌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상당히 좀 오래되신 것 같아요. 20만 8천원짜리 때면. 일단은 오랜 시간 좀 기다렸던 것만큼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에서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도 재차 추가적으로 좀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22만원짜리 때까지는 한 번쯤 보유를 해보시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일단 좀 더 보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민여 아나운서님을 모셔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김보람 아나운서님 나와주십시오. 네, 앞서 뉴욕 증시가 1%대로 올랐고요. 오늘 코스피는 2020선을 뛰어넘어서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현재 화요일장 마감 예상 지수는 2033포인트로 가리켜지고 있는데요. 현재 출발은 1988포인트에 출발을 했었고요. 현재 가리키고 있는 지수대는 2028포인트입니다. 1997포인트에 출발한 이후에 곧바로 2000선을 돌파했고요. 이어서 2010선 돌파, 2020선까지 돌파하더니 현재는 2028포인트로 2030선 근처까지 진입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을 동반해서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4,4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의 매수 물량이 1,000억 원 정도로 만만치 않게 들어오고 있지만 외국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지죠. 그만큼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매도 물량이 5,600억 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의 움직임까지 한번 확인해보죠. 외국인들의 매수가 장 초반부터 꾸준히 유입됐습니다. 오후장 들어서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기관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매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는 지수가 올라가자 차익 매물을 쏟아내면서 장 막판에 한 5천억 원 정도 매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형주들이 상승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 경신합니다. 2% 이상 오르면서 150만 원까지 오르는 모습이고요. 자동차주들도 올라주는데요. 현대차가 3.7% 오르면서 18만 2천 원대까지, SK하이닉스도 이틀 연속 상승세입니다.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까지 3%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보죠. 현대모비스 마찬가지로 2.5% 상승, 기아차도 오르고 있습니다. SK텔레콤 0.18%, 포스코만 하락하고 있는데요. 포스코 그룹주가 포스코 건설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동반 하락했다는 거 미리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장 낙폭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1% 안쪽으로 하락폭이 줄어들었고요. 네이버가 2.4% 상승, 제일모직이 6%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삼성 SDS도
4거래일 만에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하루입니다. 예상 마감 지수는 635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639포인트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신고점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638포인트까지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장중에 하락 전환에서 보합권 등락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현재 지수는 636포인트 0.8%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장입니다. 개인이 850억 원 정도 매수 우위,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팔고 있죠. 기관이 350억 원 가까이, 외국인 쪽에서 42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장중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개인의 매수 물량은 장 초반부터 꾸준하게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여전히 매도 물량을 늘려가는 모습이지요. 개인 쪽에서 매수 물량을 큰 폭으로 늘려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팔자 지수에 힘이 붙지 않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역시 코스피 시총 상위와는 상반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여전히 시총 1위 자리를 이틀째 지켜주고 있지만 조정세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0.8% 정도 하락이고요. 다음 카카오가 0.4%, 컴투스는 0.9% 상승, 파라다이스가 3%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메디톡스가 0.2% 하락, CJ E&M도 1% 넘게 밀리고요. 이오테크닉스가 0.6% 상승, 내추럴 엔도텍이 오늘 바이오주 조금 숨고르기가 나옵니다. 6% 정도 하락, GS홈쇼핑도 2% 정도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업종들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의 상승, IT, 자동차가 큰 폭으로 이끌어줬습니다. 먼저 IT 대표주들부터 확인해 보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리 말씀드렸죠. 삼성 SDS 5%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4.5%, LG이노텍도 1분기에 대한 호실적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6% 이상, 7% 가깝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동차주의 움직임도 확인해보죠. 많이 주가가 내렸던 업종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3.7% 상승, 기아차 마찬가지로 2.8%, 현대위아까지 부품주 움직임도 굉장히 좋은 하루입니다. 이어서 증권주 확인해보겠습니다. 지수가 2030 근처까지 오르자 증권주의 한박 웃음 대단한데요. 대우증권이 7.5% 급등하고 있죠. 메리츠종금증권 8.8%, 교보증권은 거의 10% 가까이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건설주들의 움직임도 좋습니다. 어제 바로 동반 하락했다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다시 반등하는 모습인데요. 반등폭이 꽤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4.7% 상승, 현대산업도 5%, 대우건설이 9.9%고요. GS건설도 7% 이상 급등세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의 하락 소식에도 정유화학 조선주들은 큰 폭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건설주와 마찬가지로 바로 어제 하락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먼저 화학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LG화학이 3% 이상 반등이고요. SK이노베이션, SO일, GS까지 정유주들도 함께 따라 올라와 줍니다. 롯데케미칼도 2.3% 반등입니다. 이어서 조선주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등세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5% 상승이고요. 현대미포조선과 한진중공업까지 4%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바로 동부그룹주인데요. 이 회장의 횡령 의혹 소식에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전반적으로 약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부로봇이 하한가 가까이 밀리고 있고요. 동부CNI가 8%, 동부라이텍은 3.8%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스피의 마감 예상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30포인트 정도의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무려 2% 상승이고요. 반면에 코스닥의 표정도 확인해 보시죠. 상반된 모습이죠. 635포인트로 0.09% 상승이지만 코스피의 상승폭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한 움직임으로 마무리가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직전 시장 흐름 짚어드렸습니다. 예, 마감이 되었습니다. 클로징벨이 울렸는데요. 유가증권 시장, 거래소 시장의 급등세가 눈에 띕니다. 결과적으로 42포인트나 올랐는데요. 이 모든, 거의 거래소 종목들이 다 올랐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강한 상승세입니다. 자, 오늘 시장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걸까요?
누가 많이 사서 그렇죠. 예. 외국인 쪽에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줬습니다. 4,400억대의 매수 우위를 좀 기록을 했었고요. 기관 쪽도 마찬가지로 1,100억대 매수 우위를 좀 기록을 해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동차 쪽에 큰 폭에 좀 상승을 했던 거는 미국 쪽의 재고 소진 부분들, 이 부분들이 좀 탄력을 받게끔 만들었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갤럭시 시리즈에 대한 얘기, 호평이 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결국엔 나쁜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체적으로 뭐 지수 상승을 이끈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미국의 경기 지표의 둔화에 대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 FOMC에 대해서는 별 코멘트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시게 되면 SK텔레콤과 포스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큰 폭에 좀 상승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8%대의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그리고 큰 폭으로 올랐던 건 뭐 삼성 SDS입니다.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주면서 삼성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다 큰 폭에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은 좀 특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수 섹터가 조금 소폭 밀리는 대신에 경기 민감주들 상승의 흐름들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코스피에서의 강한 상승이 코스닥에서의 발목을 좀 잡은 듯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코스피가 강한 상승을 하기 위해서 아마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거래소에서로의 이동이 약간 이루어졌고요. 그 이동의 선상에서 코스닥은 그냥 단순 강보합 선상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아직 꺾인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해보신다면 지금 기간 조정이 추세적 전환은 아님을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오히려 낙관적 관점을 유지하시면서 빠른 교체 매매 진행보다는 오히려 중장기적 수익의 극대화를 노리시는 게 맞다라는 얘기 한 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주저 마시고 전화기 들고 번호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에서 1, 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화, 문자 빠르게 좀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른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힐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SCD요. SCD요. 매수가하고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네, 2,200원에 100% 갖고 있거든요. 2,200원에 100%요? 예, 작년에 한 5월달쯤에 매수를 네네.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데. 네. 계속 안 올라가지고. 좋게 보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네. 일단 힘겹게 잘 버텨주셨어요. 네. 실적도 뭐 괜찮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네. 다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움직임이 좀 나왔는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요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무난하게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외국인 쪽도 뭐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 쪽도 최근 들어서 간간히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작년 5월 달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1년 가까이 좀 들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그럼 예.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단은. 네. 다만 이제 매수가 정도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죠? 네네. 그러니까 요거 소화를 하고 나서 다시 보게 되면 아마 전고점 돌파 시도는 한 번쯤 나와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고점이 2,620원이 전고점이거든요. 네, 전고점이니까 그 자리대를 한번 돌파 시도가 좀 나와줄 수 있어 보이거든요. 네. 대신에 거래량이 좀 증가되면서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오래 걸릴까요? 글쎄요. 최근에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예. 네,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일단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소폭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상대적으로 뭐 코스닥 종목군들 뭐 견조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SCD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한번 보유를 한번 해보세요. 네,
또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이게 불안해가지고. 어떤 게 고개를 올라가다가 숙여요? 지금 고개를 숙이고. 5일선이 꺾였잖아요. 단타 치세요? 단타 치는 아니, 게 1년 그렇지는 동안. 않는데 계속 지켜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올라가겠지 했는데 또 밑으로 좀 흐르는 그러니까 이제 느낌이어서 그게 5일선이 불안해가지고. 꺾였다고 해서 매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벌써 진작에 10개월 전에 매도를 하셨어야 되고요. 그죠? 예. 지금은 이제 다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손실 보고 매도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SCD 이거 방송 보고 매수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그건 아닌데요. 아, 그건 아니에요. 예. 예, 더 들고 가보셔야 돼요. 예, 꼭 좀 더 들고 가보세요. 예.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이고, 전화가, 제 목소리가 워낙 좋아서 전화 깜짝 놀라서 아마, 전화를 끊으신 것 같습니다. 자, 문자 상담으로 하나 돌려볼게요. 자, 한솔테크닉스를 상담 주셨고요. 매수가는, 예, 잠시만요. 22,000원에, 예, 비중 80%. 오우. 손실이 지금 큰데, 이 한솔테크닉스가, 최근 들어 못 올라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금 많이 빠졌다가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요. 그게 이제 많은 부분까지 밀려 내려온 이유가 있었죠. 결과적으로는 실적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장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도 최근에 의심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추세선상을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아직 추세도 제대로 꺾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자, 여기서, 반등의, 부분은 분명히 나와요. 여기가, 12,300원대가 이제 저점인 구간은 확실한데, 이 구간에서 들어봤자 지금, 저항대가 만만치 않게 놓여 있는 게 18,100원대입니다. 그래서 그 18,100원대까지는 일단 한번 들고 가보시는 전략이 맞고요. 18,100원이 오면 비중을 좀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종목 상담을 마감해 드릴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자, 문자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좀 매수를 하셨네요. 18,700원입니다. 비중은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보게 되면 많이 빠졌었어요. 많이 빠지고 난 이후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인데, 정고점권역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실적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실적이 이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습니다. 2012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적자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기술적인 반등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기관 쪽에 매수가 일정 부분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은 좀 보였습니다만, 일단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게 된다라면, 2만원의 최근에 고점이 2만원짜리대란 말이에요. 그 자리대를 한 번쯤은 넘어서서, 한 23,000원 정도 때까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1차는 2만원, 그리고 2차는 23,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도 문자 메시지 상담 하나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종목 상담이에요. 지금 매수가가 178,000원이죠. 그리고 비중이 30%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못 간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늘 말씀을 좀 드렸는데, 뛰지도 못하는 쪽에 날려고 든다. 그러니까 수소차로 너무 빨리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완성품 쪽이 계속 좋지 못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급등세가 좀 나왔어요. 거래를 크게 수반해 가면서 나온 급등세는 아니라서, 또다시 밀릴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바로 이 19만원대가 당분간은 저항대가 좀 충분히 될 수 있는 자리대입니다. 그래서, 굳이 완성차 쪽에서 해답을 찾으시기보다는 부품주 쪽에서 여전히 해답을 찾으시라는 전략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8만 8천 원 이상에서는 차익 실현 관점을 보시고요. 그 이후에 교체 종목을 자동차 부품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테크윙을 매수를 하셨네요. 1,450원의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반도체 섹터죠. 테스트 핸들러를 설계하고 제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일단 반도체 업황은 올해도 괜찮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뭐 2분기 정도 되면은 반도체 가격도 좀 안정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좀 나와주고 있고요. 테크윈 같은 경우는 11,000원대까지 상승을 해준 다음에 양호하게 좀 눌림목을 받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일단 1,45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충분히 일정한 부분의 수익은 좀 내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수급적인 부분들 일단 외국인 쪽에서 일부 매도가 좀 나와줬었지만 흐름은 아직까지도 이 반도체 업황은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 박스권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 11,000원 정도대 단기적으로 11,000원 정도대의 목표가를 좀 놓고 보시는 전략을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중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자리대, 이 자리대가 상당히 저항 자리대예요. 10,000원 자리대가 넘어가게 된다라면 주가도 한 단계 레벨업이 돼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 중장기적으로 한 13,000원에서 14,000원 정도 때까지 목표가를 좀 잡아놓고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도 문자 상담입니다. 0390님 아바텍을 12,500원에 비중 50%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자, 아바텍,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크게 지금 어떤 상승 구간으로 보기는 힘들고요. 어느 정도 박스권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11,500원대에, 저점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권 상단이라고 보이는 곳이 바로 지금으로 보면 13,300원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사이를 당분간은 조금 더 왔다 갔다 행보할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 박스권 영역 상단이 13,000원까지의 매매 전략을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만약에 여의치 않으실 에는 여기까지 밀려 내려올 수 있다는 것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1,000원 부근까지예요. 그러니까 많이 밀리면 11,000원 부근까지니까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손실폭을 줄여서 수익 구간에서 빠져나와야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셔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좀 알고 싶은데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말씀해 주세요. 11,500원에 40%. 11,500원이요? 네,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그때 한참 네. 아시아나에서 CJ 동훈이 네. 다른 데로 넘어간다고 그때 사라 그래갖고 네네. 증권회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그때 들어간 거거든요. 일단 아시아나항공이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많이 올랐어요. 그죠? 네. 그리고 박상구 회장이 뭐 자본 유치를 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있네요. 보니까. 그럼 추가 매수 해도 될까요? 좀 맞출까요? 내가 11,500원까지는 안 올라갈 것 같아서. 일단 지금 뭐 일봉상으로는 11,500원짜리 대가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네. 11,500원짜리 대는 거의 뭐 고가권역에서 좀 됐어요.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조정 지금 자리대에서 네.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요? 네, 만약에 뭐 8,000원 이하까지 빠졌을 때 좀 매수를 해봤다라면 모를까. 네. 지금 다시 8,900원 거의 9,000원 언저리에서 다시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네. 오히려 이게 또 조정을 받게 되면 네. 조금 더 손실이 또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단가는 낮추겠지만. 저는 이익은 실현하지 네. 않고요. 네. 그냥 단가가 맞추면 그냥 무리해서라도 바로 그냥 매도하고 싶어요. 아, 매도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그냥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좀 정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손해만 안 보면 네. 추가 매수 해가지고 네. 그냥 던지고 싶어요. 이걸로 그냥 네, 수익 올리고 싶진 않아요. 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일단 이 항공주가 네,
괜찮은 흐름들이 좀 나와줄 수도 있어요, 사실. 네. 요즘에 해외여행으로 많이 나가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리고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되고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네. 물동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네. 사실 이게 물동량이나 이런 뭐 대한항공이나 뭐 이런 쪽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유가도 일단 안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비행기를 활용을 해서 해외로 좀 나가는 그런 여행객 수도 많아지고요. 네. 그렇다면 조금 더 본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네. 일단은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면 다시 한번 이 8,000원 이하권역으로 빠질 때 그때요?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하권역으로. 8,000원 이하권역으로. 네. 유가가 또 올라가면 네. 이거는 또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지금. 급등은 없습니다, 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냥 갖고 있다가 저는 추가 매수 해가지고 네. 이익보다는 너무 오래 갖고 있어갖고 그러면 한 8,000원 네. 정도 가거나 그럼 네.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다시 한번요? 네네. 8,000원대예요? 네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예, 강연이 있으시죠?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가 있습니다. 21일이죠. 토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장소는 NH투자증권 창원이 아니죠. 미아 지점에서 진행을 합니다. 지하철 4호선이죠. 미아 사거리역 3번 출구로 나오셔서 50m 정도만 올라오시면 에코피아 빌딩이 있습니다. 그곳 2층에서 진행을 하고요. 참가비는 무료고요. 문의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바꾸실래요? 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창원으로 갑니다. 방금 창원 얘기를 잠깐 하셔서 제가 바꾸시려고 그랬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입니다. 오후 2시에 NH투자증권 창원 WMC 지점에서 진행을 하고요.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위치해 있는 서울아동병원 2층입니다. 참가비 무료고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으로 동일합니다. 자, 시장은요, 급격한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자꾸 낙관적 관점을 유지하라고 말씀드렸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